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정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시험 치는 여러분들을 집에서나마 이제 응원을 했는데, 정말 원하시는 결과를 얻었을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다들 잘 보셨길 바랍니다. 자, 2020년도 스페인어 기출 풀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2018년도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 아주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이제 2개, 3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제 비중은요, 작년이랑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독해 5문제, 그러니까 담화문, 그러니까 회화 내용이죠. 이제 회화 내용 2문제, 어휘 2문제, 그리고 이제 관용구, 우리가 제일 걱정하던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문제 2문제, 그리고 이제 문장 번역, 우리말로 바꾸시오, 스페인어로 바꾸시오 하는 문제가 4문제, 그리고 문법 5문제 해서 20문제가 나왔고, 이제 뭐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뭐 역사하고 사회, 문화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지문의 길이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아주 짧게 나오지는 않죠. 긴 지문이 2개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번부터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틀리셨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요. 1번 문제.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거죠. 우린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쉬울 수도 있고, 이제 고난이도의 문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휘 문제일 수도 있고, 문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어떤가요? 이제 이 동사, tomar 아니면 venir, deber 나온 거 봐서는 아마 이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자, 1번부터 우리가 이제 걱정을 했던 어휘 문제인데 동사를 알맞는 걸 고르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내용 해석을 이제 정확하게 해주시면 여기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이 잘 집어내실 수가 있겠죠. ¿Qué hora es? ¿Qué hora es? 하면 이제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Es que no he traído el reloj. reloj 하면 시계예요. 왜냐하면 no he traído 나 안 가지고 왔어. 뭐를 시계를 안 가지고 와서 yo tampoco 나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할 때 이제 앞에서 부정을 했을 때 나 또한 아니다라고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부정의 긍정을 할 때 tampoco를 쓰고 있죠. 그런데 pero 나도 시계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de ser las 3시쯤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대를 써야겠죠. 데벨, 데하고 동사 원형을 쓰면요. 이때는 뭐뭐일 것이다, 뭐뭐임이 틀림없다 라고 하는 추측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건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떼내릴게 아니면 아이께 이런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의 동사를 할 때 같이 데베르도 배우죠. 데베르하고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이제 뭐뭐 해야 한다 의무, 그러니까 뭐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때 데베르를 쓴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베르를 그때 쓴다라고 하는데 데베르 대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1번 문제는 아마 가볍게 요 내용이구나,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정답은 다른 또마르데 베니르 대가 되면 베니르 동사의 대가 오면 어디에서부터 오다라는 뜻은 되지만 여기 문맥에는 맞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제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에 유독 접속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기본 강의, 우리 기초 문법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너메 야메스. 자, 여기에서 야메스라고, 원래 이 동사는 어떻게 생겼나요? 야마르죠, 야마르. 부르다라고 할 때, 콜에, 이제 영어로 하면 콜이 되죠. 부르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호명하다라거나 전화하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쓰는데, 너메 야메스 하면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 부정 명령형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언제? 에스타 노체, 이 밤에 전화하지 마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뒤에 뭐가 왔나요? Salgo con mis padres.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로 문제를 풀 때 꼭 봐야 됐던 부분이 뭐였다? 바로 이 살리르 동사였죠. 자, 살리르 동사가 우리 현재형 직설법으로 쓸 때에 살고라고 쓰는데 여기서 지금 뭘로 썼어요? 직설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를 보면 보기 4개 중에서 es posible que, es probable que 그리고 오할라까지 다 언제 봤던 거죠? 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 possible, probable, esque 구문에서 뭔가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이런 형용사들, 뭐 당연한 거야, 논리적이야, 아니면 정당한 거야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정확하다, 명확하다를 제외하고는 뭐였나요?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아마도의 느낌이 있는 이런 형용사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뒤에다가 뭘 썼죠? 접속법을 썼죠. 접속법. 아마도 뭐뭐일 거야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종속절에는 접속법을 무조건 데리고 왔죠. 오할라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절로 얘기를 할 때 시험에 붙었으면 가능성이 더 있느냐, 가능성이 정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과거로 쓰냐 아니면 이제 뭐 접속법 현재로 쓰냐라는 차이가 있었는데 알로 메허르만 얘는 뭐랑 같이 쓴다고요? 직설법이랑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살리르가 살고라고 직설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정답을 캐치를 하실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베이직한 난이도로 나온 접속법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번도 여러분들이 3번이다라고 가볍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빈칸에 알맞은 것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보니까 동사가 다 달랐어요. 그럼 내가 해석을 해서 알맞은 어휘를 넣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지 보니까 다르 동사인데 지금 아베르 다르가 이렇게 썼잖아요. 아베르에다가 다도라고 이제 다르 동사가 이제 과거 분사 형태로 붙어 있죠. 그러면 지금 뭔가 다 완료 시제로 썼는데 그러면 이 동사, 알맞은 동사가 들어가니까 접속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또는 시제 문제일 수 있다. 자, 그럼 내용을 읽어보면 no te vayas, 가지 마라. 자, vayas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르 동사의 접속법 모양인데 여기 때가 지금 왜 붙었어요? 이르는 어떤 장소에 내가 간다라고 할 때 이르를 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떠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르세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no te vayas,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신께. 신께는 뭐예요, 여러분들? 조건절이잖아요. 조건, 어떤 컨디션을 걸어주는 거예요. condición de que, no ser que, 아니면 뭐 신께 이런 것들 해서 신께 같은 경우에는 뭐뭐 없이는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은 상태로는 너 가지 마라고 얘기를 했죠. 조건절이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건 당연히 접속법이에요. 그럼 이제 보기에서 한번 볼게요. 다도. 이거 그냥 직설법의 현재 완료. 안 되겠죠. 아브라다도. 주었을 것이다. 이제 현재에 완료된 추측을 할 때에 미래 완료 시제를 쓸 수 있죠. 1번, 2번은 직설법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3번이랑 4번이 아야다도, 아야스다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어가 이 종속절에 나온 신께 연결된 종속절에 나온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El profesor. 선생님이 주어잖아요. 선생님이 너에게 주는 것 없이 뭘 주나요? Los exámenes. 시험들이긴 시험들인데 시험은 쳤겠죠? 치고 나서 corregidos. 뭔가 이렇게 이제 수정해 준 거, 첨삭해 준 거. 요거 없이는 너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받고 가라라는 내용의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 뭐예요? 주어가 el profesor이니까 당연히 접속법이 3번, 4번에 나왔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어하고 일치하는 거. 인칭대명사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4번만 가능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나 접속법 공부 많이 했어 하면서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4번은 더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담화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컨버세이션 나오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한 이런 문제들 보통 우리 시험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2문제. 이 2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벌어두는 문제, 그러니까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Perdone, 죄송합니다만, ¿cuál es la última parada de este autobús?
자, 울티마 파라다. 울티마는 이제 최근에라는 뜻도 있지만 마지막에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La última noticia.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뉴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울티마 파라다. 울티마 파라다. 뭐예요? 얘는 마지막 정거장. 어디의 마지막 정거장? Este autobús. 이 버스의 마지막 정거장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정거장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꽈에다가 is 하고 뒤에 어떤 범주가 와요. 어느 것이냐. 꽈이 위치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르디에 나온 이 범주 중에서 어느 것이야 라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1, 2, 4번 선지 중에 역 이름이 나오는 걸 골라야 돼요. 근데 내가 스페인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있죠. 보면 2번 같은 경우 Es la estación de 차마르틴 이라고 나왔으니까 답은 2번인데 다른 선지가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아까바 데 살릴. 지금 버스 물어보고 있는데 마지막 버스는 아까바 데 살릴. 그 주어는 안 나왔지만 뭐 버스가 나갔다고 했는데 역을 물어봤는데 이 대답은 적절하지가 않죠. Sale cada 15 minutos. 출발하는데 살릴. 자, 에스타시온이나 빠라다. 이 역에서 차가 나가는 거. 살릴. 나가다가 되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돼요? 출발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sale cada 15 minutos. 뭐요? 15분마다 나간대요. 내가 지금 버스 간격 물어본 게 아니니까 3번도 안 되겠죠. Vale, así tardamos menos. 자, 그래.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덜 걸리지.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 tardar 동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덜 걸려라고. 이것도 답이 알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4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2번이다라고 쉽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로 이제 달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분들 힘을 줄 수 있는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들로 채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절대 많이 쓰면 안 되는 이유, 우리 독해가 뒤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자, 5번 볼게요. 5번은 자, 이제 보기만 봐도 뭘 물어보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아, sobre, contra, para. 아, 올 것이 왔구나. 나에게 드디어 전치사를 물어보는구나. 자, 전치사 문제 한번 볼게요. Esta gaseosa sabe limón. 사베르. 사베르 동사는 알다라고 할 때는 동사가 아니었나. saber, conocer. 근데 요거 하면서 사베르의 또 마지막 뜻으로 하나 알려주는 게 어떤 맛이 나다라고 할 때 sabe a. 여기 무슨 의미? tener sabor a. 어떤 맛을 갖고 있다. 어떤 맛이 나다라고 할 때 이 아이스크림은 레몬 맛이 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 했을 때 이건 이 탄산음료는 sabe a limón. 레몬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일단은 여기 a를 알았어요. Ayer compré las uvas 10 pesos por kilo. 자, 얼마당 뭐를 샀다라고 할 때 a를 써요. a 10 pesos. 자, 키로당 10유로에 뭐를 샀어요? las uvas. 포도들을 샀다라고 할 때 요 por는요. 또 생략하고 a 10 pesos el kilo.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베르 어떤 맛이 나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셨어도 이제 얼마당 가격을 얘기할 때 쓰는 아를 잘 기억나지 않았어도 아마 이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6번도 한번 볼게요. 의외로 우리가 아주 어려운 관용구 아니면 뭐 아주 어려운 부사구 같은 건 나오진 않았는데 6번 보면 La panadería. panadería 하면 빵집이에요. 이제 베이커리가 está 있습니다. la 땡땡땡 de la esquina. esquina. 뭐예요? 에스키나 모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모퉁이 도는 데에 있습니다 하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두 번째 한번 더 볼게요. 요거 가지고는 두다, 의심, 써나, 지역, 장소, 구역, 비시타, 방문 뭘 넣어야 될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me voy a dar. 나는 줄 거야. 뭘 준다고요? Una vuelta por el parque. 부엘타가 이제 한 바퀴 도는 거, 우나 부엘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설명 적어놓은 거 보면 나르 우나 부엘타 하면 뭐 산책하다, 일주하다, 한 바퀴 돌다. 이제 돌다가 시르꼴라르죠. 이제 한 바퀴 돌다, 나르 우나 부엘타
또는 이 같은 의미로 dar la vuelta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바퀴 돌다, 뭐 일주하다, 나 이 섬 한 바퀴 둘러보려고 아니면 세계 여행 한번 하려고 이렇게 할 때 dar una vuelta, dar la vuelta 쓸 수 있어요. 근데 dar la vuelta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뒤집다. 뭔가 내가 팬케이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뒤집어, dar la vuelta, dar la vuelta 이렇게 뒤집어라 라고 할 때도 쓰고요. la vuelta가 el cambio의 뜻도 있어요. 거스름돈. 그럼 dar la vuelta 하면 거스름돈을 주다. recibir la vuelta 하면 거스름돈을 받다라는 의미도 있었다. 근데 얘는 이제 vuelta가 들어가는데 장소가 이제 모퉁이 코너에 있으니까 엄청 근처에 있는 거. 또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시험이 목전에 있다, 아주 코앞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vas a pagar en efectivo, en efectivo 하면 en efectivo, 현금으로 vas a pagar con tarjeta, tarjeta 하면 이제 카드로 계산할 거니 en efectivo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sí, cuenta, 계산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ajón 하면 상자, 서랍 이렇게 얘기할 때 쓰고 crédito, 근데 con tarjeta de crédito 이렇게 썼으니까 3번도 아니고요. metálico, metálico가 물론 메탈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금속의라는 뜻이 형용사로 있는데 얘가 이제 메탈리코가 명사로는 동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주워 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얘가 현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en metálico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8번 한번 볼게요. 8번. No puedo aceptar las críticas. 나는 이 비평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sin reservas. 솔직하게, 숨김없이 이렇게 솔직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sin reservas를 모르더라도 뭔가 lógicamente, 논리적으로, temporalmente, 임시적으로 이것도 이상하죠. 이렇게 문장에 넣어보기에도 당연히 하지만 sin reservas의 뜻을 알아야 이 정확한 뜻을 가지고 francamente하고 바꿔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모르셨다고 해도 no puedo aceptar las críticas temporalmente 일시적으로 물론 말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sin reservas 이 의미가요 이제 숨김 없이 솔직하게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rancamente 하고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cortésmente는 이제 예의 바르게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왔어요. 아마 여기까지 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빠르게 잘 풀어 오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8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고 딱 9번을 봤는데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도에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기도 하고요. 이제 예전 문제 중에서 이 문제 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출제한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 이거 진짜 너무해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보기를 보면은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요. 보기를 보면 부사를 물어보는 거구나 아니면 어휘를 물어보는 거구나 여기에서 동사 구를 물어보는 거구나 아니면 시제구나가 딱 보이는데 이런 문제 예전에는 1, 2, 3, 4번 중에 옳지 않은 문장 고르세요 했는데 그 1, 2, 3, 4번이 통일성이 있게 다 비교급이 나온다거나 다 접속법 문장이라던가 이렇게 통일성이 있게 내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문제가 바로 9번이에요. 왜냐면 이제 복합, 종합 문제죠. 그러니까 복합 문법 문제라고 얘기를 할게요. 다 섞여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이 내용이 뭔지를 1, 2, 3, 4번에 이 밑줄이 왜 쳐져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독해 내용도 해야 이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Uno de los tantos misterios que nunca fueron descifrados. 죄송해요. 이게 답인데 fueron descifrados가 돼야 돼서 저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읽어버렸는데 uno de 하면 뭐뭐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어는 얘가 되는 거고요. Los tantos misterios. 자, tantos que 하면 우리가 tanto como 해서 뭐뭐만큼 뭐뭐하다라고 할 때 동등 비교 이렇게 썼죠. 근데
딴 깨는 뭐였어요? 그 소댓 구문처럼 너무 뭐뭐해서 너무 술 취해서 그는 똑바로 걸을 수 없었다. 이것처럼 너무 많이 많은 뭐가 있어서 뭐뭐 하다라고 할 때 딴 또 깨도 쓸 수 있어요. 미스테리어스 수수께끼 미스터리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많은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nunca fueron descifrados. 이제 풀 수가 없는이 되어야 되죠. 얘가 지금 쓰여진 게 세르하고 PP 형태 과거 분사가 와서 풀려지지 않는 너무 많아서 풀려지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는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미스터리가 몇 개예요? 복수 형태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남성형이고 그럼 fueron 이것도 앞에 얘와 수를 맞추고 이 과거분사 수동태로 쓸 때도 얘도 앞에 있는 성수하고 맞춰야 되니까 descifrado스가 돼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 중 하나는 무엇이다. 자, 여기에서 또 3번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2번은 넘어가고 2번은 틀린 것 같은데 3번을 보니까 이거 왜 쓰는 거지 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이 정관사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el libro, 뭐 la casa 이렇게 이제 명사 앞에 당연히 쓰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정관사로 받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문장이 우노가 뭐뭐이다인 거잖아요. 많은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이렇게 A는 B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하나가 뭔데요? Es el misterio de 그 수수께끼 중에 이것의 수수께끼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미스터리는 앞에 있으니까 생략을 시켜준 거예요. El de las 11,000 mulas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이렇게 대로 연결이 됐을 때 정관사로 이 명사 빼고 얘만 남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 되면 얘는 형용사로 수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형용사만 남기고 이렇게 L을 형용사가 있으면 여기 중간에 명사 지우고 L이랑 형용사만 남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미스테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이 El Misterio 받는 거니까 A는 B 해서 맞죠? De las 11,000 11,000이라면 11,000마리의 몰라스 암노새 노새들인데 이 노새들이 뭐냐면 cargadas con 뭐뭐를 이렇게 그 싣고 가는 거예요. 싣고 cargadas con 100 libras de oro.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CN에 왜 밑줄이 쳐져 있냐? 여러분들 요즘에는 또 그 문제 자체가 1, 2, 3, 4번 다 숫자로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요즘 안 나온다. 하지만 이제 숫자가 나왔죠. 이게 종합 문제, 복합 문제에서 하나 나왔는데 CN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 CN이라고 쓰지 않아요. 이 4번의 밑줄은 그래서 쳐진 거예요. CN 100개. 리브라스 데 오로 금화. 이 금화가 5배소짜리예요. 그래서 해석을 제가 500배소라고 해놨는데 그 500배소를 가득 실은 11,000마리의 노새들인 거죠. 까다 우나. 자, 한 마리마다 500배소씩 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실었고 11,000마리면 엄청 많은 이제 수의 이제 노새인데 이제 작은 당나귀 같은 거죠. 암노새. 이렇게 운디아 이 노새들이 어떻게 했다. 자, 제가 지금 운디아 살리에론 델 꾸스코 이렇게 나왔는데 살리에론에다가 색칠을 해놨죠. 살리에론은 지금 동사가 뭐예요? 복수 형태. 그럼 지금 나온 이 앞에 리브라스 이런 거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11,000마리의 어느 날 11,000마리의 노새가 떠났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쿠스코에서 뭘 하러 출발을 했냐면 빠가르 돈을 지불을 하러 갔죠. 뭘 지불해요? El rescate de Atahualpa. 아타우알파가 잉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이름이에요. 그 황제의 몸값을 이 금화로 지불을 하러 떠났는데 그 이 nunca llegaron a su destino. llegaria 하면 어디로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의 목적지로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스테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 2, 3, 4번이 지금 왜 밑줄이 쳐져 있고 지금 얘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 요거를 보면서 풀어야 되는데 뭐다? 데스시프라르가 해독하다, 이제 판독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판독이 되어지지 않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고 세르피피 수동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S가
빠졌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2번이 된다. 2번.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독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번 이제 독해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요번 시즌에는 너무 이제 잉카를 좋아하지 않았나. 9번에 이 아타우알파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10번에 그 얘기가 나왔죠. 아마 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조금 이 잉카 나중에 마지막 그 멸망 스페인 정복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내용 보면 이제 역사 지문이고요. 이렇게 제가 하늘 색깔로 다 이제 동사 표시를 했어요. 조금 더 해석하기가 편하겠죠. Cuando los españoles, 스페인 사람들이 desembarcaron, 뭔가 어디에 이제 하역 내렸어요. desembarcaron en 1531. 스페인 사람들이 상륙을 했을 때 1531년도에 그리고 el territorio del Perú, 페루의 영토는 에라 뭐뭐였습니다. El núcleo de la civilización. 자, 문명의 핵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뭐 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altamente desarrollada. 고도로 발전이 된 상태였다는 거죠. centrado en el Cusco. 자, 쿠스코를 centrado 중심으로 해서 el imperio inca. 잉카 제국은 se extendía 이제 퍼져 나갔죠. 펼쳐져 있었죠. sobre 어디 위에 una vasta región 넓은 광활한 지역에 이제 퍼져 있었죠. desde el norte de Ecuador 이제 에콰도르 북부 그리고 hasta el centro de Chile 칠레의 중부 지방까지도 이렇게 펼쳐져서 아주 크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원래 위치는 칠레 위쪽 그리고 에콰도르 위쪽에 조금 더 작게 있는데 거기까지가 다 원래는 이제 페루였었다라는 거죠. 스페인 사람이 도착을 했을 때.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알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프란시스코 피사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 otros españoles 다른 스페인 사람들이랑 se sintieron atraídos por 어디에 매료되었다. sentirse atraído. 요거는 앞에 사람이 복수기 때문에 형용사로 요런 감정을 느꼈다. 뭐에 대해서 매료되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고 있죠. La noticia de un reino rico y fabuloso. 이제 멋지고 부유한 이 왕국의 소식에 대해서 매료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en este momento.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 데의 키워드가 되죠. El imperio inca. 잉카 제국은 estaba preocupado por 뭐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염려? El reciente periodo de 5 años.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의 guerra civil. 내전에 대해서 염려를 한 거죠. 그 내전이 누구의 내전? Entre los dos príncipes. dos príncipes. 두 명의 왕자 간의 내전이었던 거죠. 누구? 우아스카르하고 아타우알파라는 그러니까 두 명이 내전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의 페루 정세는 어땠다? 광활한 대지에 있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전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tomando ventaja de esto. 이걸 기회 잡아서 tomar ventaja, take advantage하고 비슷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tomando ventaja de esto 이걸 기회를 삼아서 Pizarro llevó a cabo. llevar을 a cabo 하면 실행하다라는 뜻이죠. 실행하다. 뭘 실행했어요? un golpe. un golpe 하면 이제 타격인데 어디다가 타격을 줬냐? de estado. estado는 이제 state. 나라, 국가니까 쿠데타를 일으켰고 consiguió el poder. poder은 우리 동사 원형으로만 puedo, 뭐 puedes 이렇게 썼지만 el poder, 권력이요. 권력을 장악했다. La dominación española, 스페인 지배는 enfrentó, 뭔가를 마주했죠. 뭘요? sucesivas rebeliones indígenas. 계속되는 원주민들의 반역. 반란을 이제 맞닥뜨렸고요. 이게 어떻게 된 반란이냐면 fueron reprimidas. 탄압이 되어진. 어떻게 탄압이 되어진? sangrentamente. 그러니까 피 비린내 나게 아주 잔혹하게 탄압이 되어진 원주민들의 계속되는 반란을 맞서야 했다라는 거죠. 반란이 많았다라는 얘기. El 23 de marzo de 1534 1534년도 3월 23일에 피사로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habían refundado 뭔가를 세웠다. 다시 재건설을 했죠.
재건설을 했죠. La ciudad inca de Cusco. 쿠스코 도시를 새로 만들었어요. como 뭐뭐로써 el inicio de una nueva colonia española. 스페인의 식민 도시로서 새로운 식민 도시로서 시작을 다시 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밑줄 쳤던 그 부분, 그때 기간에는 이제 게라 시빌이 있었다라고 했죠. 5년 동안이나. 그래서 1번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리고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들이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뭔가 뭐가 좋지 않아, 뭔가 기호 표현할 때 me gusta 썼죠. me gusta, no me gusta 썼는데 얘를 절로 쓰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애가 me gusta는 다 안 돼요. 사실 요거 한 개만 알면 이 문제는 다 안 되는구나 하고 2번으로 바로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no me gusta. 이게 나의 기호, 나의 감정, 나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 스페인어에서 뭔가 절을 취할 때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no me gusta que 하고 여기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hablar 동사는 직설법으로 올 수가 없다. hablen sin cortesía. 예의 없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뭐가 온다? 접속법이 온다. 이 문제도 충분히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담화문, 회화 문제죠. ¿Qué días tienes clase de español? 너는 ¿qué días? 디아는 원어민들한테 ¿Qué día es hoy? 라고 물어봤을 때 날짜를 대답할 수도 있고 día de la semana. 이게 이제 생략이 돼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요일이잖아요. 날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요일을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너는 무슨 요일에 스페인어 수업을 갖고 있니? 그쵸? 무슨 날에 갖고 있니? 1번은 todos los años. 매년. 아니죠. 요일 물어보는 거. los jueves. 목요일마다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cada 10 minutos. 시간 물어보는 거 아니고 hoy es jueves. 오늘 무슨 요일이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어떤 해에 있어 라고 물은 게 아니니까 1번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1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원래 우리 시험에는 독해가 요 정도 길이로 몇 개가 나왔는데 이제는 요거 3배 길이가 나오죠. 요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mucha gente cree que.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자, gente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성형이니까 mucha gente라고 써줬고요. 단수로만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el nombre de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수도죠. 아르헨티나 속의 수도 이름이요. se debe a. 뭐뭐에서 기인하다. 어디 뒤에 걸 원인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se debe a su aire. aire니까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pero 그러나 la historia. 역사, 그러니까 이야기는 실제하고 es otra,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La capital argentina, 아르헨티나의 이제 수도는 recibe su nombre, 그 이름을 받았는데 por 뭐 때문에? una devoción católica, 그 천주교 신심에 따라서 받은 거예요. El conquistador español, 그러니까 스페인 정복자인 이름이 누구예요? Pedro de Mendoza, 이 사람이 줬습니다. ese nombre, 이름을 줬죠. a la ciudad, 도시한테. 뭐라고요? en honor a, 누구를 기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념하며 La Virgen, 성모 마리아 de los navegantes de Sevilla. 세비야 도시의 항해자들인 이 성모 마리아를 기리면서 Nuestra Señora, 성모 마리아 Buen Aire라는 이름을
이제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이 유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라 비르겐이나 누에스트라 세뇨라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고요. 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스페인이 1492년에 이렇게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중남미를 발견하러 갈 때 데리고 간 선원들이 다 이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세비야 지역에 있는 선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Los Navegantes de Sevilla가 이거 갑자기 왜 나왔지라고 생각되시면 그때 항해를 하러 간 사람들이 그쪽 출신이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공기가 맑고 깨끗하다는 여기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거긴 가면 되게 대도시라서 공기가 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14번 한번 볼게요. 요것도 조금 틀릴 수 있었지만 난이도가 중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상이 안 되고 중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보면 엘레나 llega a la estación con el equipaje.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했을 거예요. 엘레나 llegó a la estación. 여기 도착을 했어요. 엘레나가 con el equipaje. 수화물을 가지고요. 짐을 가지고요. acuestas 하면 이거 뭐지? 와,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기억이 안 날, 이게 모르니까. 근데 cuesta 보면 옛날에 어디 본 것 같아. me cuesta un poco 하면 이제 원래 costa라는 값이 나가다라고 할 때 cuánto cuesta라고 할 때 배워서 알죠. 근데 me cuesta 하면 나 이거 하는데 어려워라고 되기 때문에 살짝 보니까 힘들게를 그래서 넣었더라고요.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까봐. 이 se fue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아까 집으로 가버렸죠. en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근데 요 문장에서도 너무 어려워지지 않게 난이도 조절을 이렇게 해주었는데 뭐냐면 일단 택배로 보냈다. 비싸게 샀다. 이 비싸게 샀다는 코스타르 동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찍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힘들게라고 코에스타 힘들다는 얘기 아닐까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건 짊어지고라는 뜻인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언덕 높이라는 건 어딜 봐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여기서 많이 빠졌을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이상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3번을 또 많이 선택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쿠에스타스 등에 지고 짊어지고라고 할 때 이렇게 3번 아쿠에스타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즉 9번에서도 많이 틀리셨고, 문법 문제 15번에서도 실수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제 18, 19, 20번이 우리 독해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간다고 여기서 10분 하고 넘어간 분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한글을 다 보는 거예요. Acaba de irse el profesor.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acaba de irse. 여기에서 지금 주어는 이 교수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막 떠났다. 그럼 이제 내용을 1, 2, 3, 4번을 다 살펴보니 교수가 지금 막 떠났다는 지금 막 떠났다. 여기는 해석이 다 동일하게 됐어요. 여기 앞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죠. 이번에 이제 이 문제에서 이 15번에서는 관계대명사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문장을 번역하는 걸로 나왔죠. 근데 깨가 나왔어요. 깨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주격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격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스페인어는 영어처럼 뒤에 동사가 나왔어. 주어 동사 2개 나오면 다 목적격이야. 명사 나오면 형용사절이야. 이렇게 구분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얘도 3인칭이고요. 뒤에 ese estudiante도 3인칭이에요. quiere ver ese estudiante.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교수가 학생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요. 목적 전치사인 아가 와야 돼요. quiere ver a ese estudiante. 이렇게 와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아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보고 싶어 하냐? 이 문장의 주어는 지금 누구인 것이냐? 주어가 ese estudiante. 학생이 quiere ver. 보고 싶어요. 누구를? 교수를 보고 싶어요. 근데 그 교수가 어떻게? 막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때 아는 어디 갔어요? 목적절에서 생략될 수 있거든요. que를 썼을 때. 어떻게 요거 볼까요? 요거 보면 La mujer que vi ayer. 자,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La mujer, 여자는 여잔데요. 내가 봤어요. 원래 누구를 본다라고 할 때
la mujer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규칙이니까. 그래서 la mujer que vi ayer, 어제 본 여자, 어제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 목적어로 썼잖아요, 지금. 그 여자가 está en el aula, 교실에 있다 이렇게 썼죠. 그럼 이 아가 없이도 문장이 완성이 되려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학생이, 보고 싶어하는 교수가 떠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교수를 보고 싶어서 떠난 게 또 아니죠. 학생이 떠난 게. 그래서 요 정답. 그 학생이 보고 싶어 하는 교수. 요 문장은 지금 이 선생님을 이렇게 수식하니까 학생이 보고 싶어 하는 교수가 떠났다. 그쵸?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도 어떻게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한다. 그쵸? 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접속법, 명사절을 배울 때 뭔가 간청, 요구, 뭐 그리고 이렇게 사역, 명령, 금지, 허가, 충고 이런 것들도 배우죠. 그리고 뭔가를 바란다라고 하는 뭔가 기대, 희망 이런 것들도 쓰죠. 근데 뭐 querer나 desear 이런 동사는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 누구에게 뭐뭐라고 명령을 하다라고 할 때 간접 목적격이 나올 수 있는 동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금지하고 허가하고 충고하는 이런 동사들 중에 mandar, ordenar, prohibir, permitir, dejar, impedir, hacer, aconsejar 이 동사들은요, 이렇게 절을 취해서 절이라는 게 뭐예요? 깨에다가 주어 동사 오죠. 그 형태로 접속법을 데리고 와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냥 인피니티보, 부정사를 취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간접 목적격으로 이 절의 목적어를 빼올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자, 어떻게 되냐면 el profesor, 선생님이 금지했어요. 자, 금지했어요. 그리고 절이 나왔죠.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은 이 목적절의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거니까 이 금지 누구에게 금지한지도 알겠죠. 학생들이니까. 그쵸? 근데 부정사를 취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목적어로 앞으로 빼올 수가 있어요. El profesor les prohíbe a sus alumnos fumar, 뭐뭐 하는 것을, 부정사를 바로 취하는 거죠. 걔가 없이. 그럼 그때는 부정사니까 접속법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방법 마지막 거 하나가 뭐냐, 그들에게 금지를 시켰다. 뭐뭐 하는 것을 여기 앞으로 간접 목적격으로 빼오고 누구에게 말하는지 얘기를 하고 뒤에 절로 데리고 오는데 어차피 그 절에서는 주절에서 시킨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시킴을 당한 사람이 다르니까 여기는 뭐가 온다? 접속법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는 표현이 되는데 El profesor가 시켰는데 fumar 동사가 지금 직설법으로는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역, 명령, 금지, 허가, 충고의 동사들이 부정사를 취해서 그리고 누구한테 시킨 자라는 그 표현은 간접 목적격으로 앞으로 뺄 수 있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데시르 같은 경우, 데시르는 말하다라고 우리가 간접화법을 쓸 때도 쓸 수 있고 명령하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데 데시르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데시르는 무조건 깨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접속법으로 깨로 써야 되고 오블리가르 동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뭔가 의무를 지게 하다인데 가 와요. 부정사를 취할 때 이 전치사를 데리고 온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르데나르도 요 세 문장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거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직설법을 쓴 깨 뒤에 직설법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다음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요번에 키워드는 거의 빼로 인카 내용이랑 부정사였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17번 보면 si tiene algo que con 하면 algo que ver con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가지고 있다. tiene algo que ver 뭐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vampiros, 뱀파이어, 흡혈귀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거라면 나는 sé exactamente,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donde buscar.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지금 얘가 의문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베르 동사 같은 경우는요. 뒤에 의문사가 오고 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어요. 부정사를. No sé qué decirte. 나는 너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no sé qué decirte 라고 쓸 수도 있고 no sé qué te diga. 동사가 여기서 지금 나는 모르겠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 인 거죠. 이제 모르는 내용이니까 접속법이 오는 건데 이 부정사가 오는 것도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주어가 너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나는 모르겠다 인 내용이라서 부정사로도 이제 취할 수가 있다. 나는 안다, donde buscar, 어디서 찾을지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들어갈 수가 없다. 꾸요 같은 경우엔 뒤에 명사 와야 되는데 당연히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돈데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18번, 19번, 20번 독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Los propietarios del cine, 이제 영화관의 소유주들이 se preocupan por, 뭐뭐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disminución de los espectadores, 관객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La venta de entrada, 입장표의 판매가 caer gradualmente, 떨어진다, gradualmente, 점진적으로, mientras, 뭐뭐 하는 동안에, en casa, 집에서는 el sonido es cada vez más fino. 자, fino가 가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질이 더 좋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섬세한, 그러니까 질이 더 좋은. 그래서 점점 더 소리가 더 fino, 더 질이 좋아지고, 그리고 las pantallas, 스크린이죠. 스크린들이 más grandes, 더 커지는 동안에 이제 이 판매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죠. El ritual de quedar con los amigos, 친구들이랑 모이는 이런 습관은 para ver el último estreno,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모이는 이런 습관은 뭘로 바뀌고 있어요? 대체되고 있어요. Se sustituye por el pizza y coke, 피자하고 콜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예요? En el sofá, 집의 소파에서 피자하고 콜라 먹는다라는 거죠. Se podría decir,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라고? La generación de hoy, 오늘날의 세대들은요, 뭐예요? Se abre por la película, 영화가 지겹다는 얘기는 안 했죠. 오늘날의 세대는 prefiere llevar pizza y coke a ir al cine, 영화관에 이 피자하고 콜라를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보는 걸 좋아한다. 3번 보시면 prefiere ver películas en casa,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어디보다? que en el cine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4번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último estreno, 최신 개봉작을 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그냥 이 단어밖에 안 나왔었죠. 여기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건 프레페리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아가 나올 수도 있고요. 프레페리르 땡땡 해서 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가만히 보시면 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동사 원형 왔죠. 이르, 예바르 이렇게. 근데 이 아가 아니라 깨로도 동사 원형일 때는 구문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치사 구가 왔죠. en el cine 또는 부사 temprano, que, 뭐 tarde, 나는 더 일찍 오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그때 만약에 또 부사가 온다. 이때는 깨로만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아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앞에 명사나 명사구. 나는 뭐 커피를 더 좋아해. prefiero el café, 우유보다 la leche. 이렇게 할 때 명사 또는 명사구를 할 때 또 아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도 올 수 있고 깨도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요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만약에 뭐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이게 난이도라는 게, 그죠? 그래서 글의 주제를 고르는 거였죠. 그래서 내용은 길었지만 글 주제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El envejecimiento de la población en España. 스페인의 인구의 고령화가요. 동사 continúa aumentando.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가 붙었어요. continuar, andar, ir 이렇게 쓰면 계속해서 뭐뭐해 간다라는 뜻이죠. 특히 continuar나 seguir가 오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La población de España. 스페인 인구는 envejece rápido. 빨리 늙고요. 그리고 muere despacio. 늦게 죽어요. Y cada vez más personas necesitan ser cuidadas. 사람들이 cada vez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죠. ser cuidadas. 돌봄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돌봄을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Desde que el 2008, 2008년부터 se registrara un máximo histórico. 자, 가장 최대 역사를 기록했어요. 역사적으로. En natalidad. 뭐요? 출생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Con 519,779 niños. 51만 9,779명의 아이들이 출생을 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el número de nacimientos se ha reducido. 줄어들었죠. 예, 출생률이 줄어들었어요. 출생 수가 줄어들었죠. 얼마나? 21%나 21.4%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일단 보면요. 요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원래는 출생률이 2008년도에 최대치 기록을 하고 21%가 지금은 줄어들었구나. 뻔하더라도 반면에 다른 얘기가 나오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se registrara라고, 이거 뭐예요? 접속법 과거죠. 접속법 과거가 2008년에 기록을 한 이래로인데 이거 있었던 실제 얘기인데 왜 지금 접속법 과거를 썼나요? 문어체로 신문에서 접속법 과거를, 그러니까 직설법처럼 과거나 과거 완료 대신에 써요. 신문에서. 신문이나 문학에서. 그러니까 문어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왜 접속법이지? 라고, 물론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뒤에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없을 건데 혹시 문제를 다시 보다가 이게 왜 접속법이에요? 라고 하면 이건 문어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신문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건 그 접속법의 의미가 아니라 직설법을 대신해서 이렇게 문어체로 썼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Por otro lado. 반면에 la esperanza de vida, 기대 수명은요, alcanza ya, 이미 도달을 했어요. 82.2세에 도달을 했죠. 기대 수명은 이렇게 늘어났고 después de aumentar en 0.5년도가 늘어난 이래로 durante el año pasado, 지난해에 0.5년 더 늘어나서 그래서 83년 2세가 되었다. 기대 수명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요. Si continúa esta tendencia, 계속해서 이런 경향이 지속이 된다면, 계속 이렇게 된다면 2052년에 se estima que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por cada persona, 각 한 명 사람, 어떤 한 명 사람? inactiva,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활동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경제 비활동 한 명 인구당. 아브라 뭐예요? 아이의 미래 시제 있을 겁니다. poco más de una persona trabajando. 한 명 더 이상의 사람이 있을 거다. 자, más de라고 나온 건요. una 한 명, 1보다 더 이러니까 más de una persona. 이 사람은 어떤 사람? trabajando.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의 일하는 사람이 뭐요? 비경제 활동하는 한 명을 책임질 거라는 거죠. 이제 일 안 하는 사람 한 명당 한 명 이상의 활동 인구가 필요하다. Lo que sin duda.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분명히 틀림없이 pone en peligro. 위험에 빠뜨릴 겁니다. 뭐를요? La sostenibilidad del sistema. 이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구의 이제 고령화가 되게 무섭다,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 보면요. Los especialistas, 이제 전문가들은 inciden en 뭐뭐를 강조를 하죠. La necesidad de impulsar medidas, 이런 대책을 추진할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대책은 뭐 하는 대책이냐면 frenan,
제동을 거는 거죠. 프레노 하면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프레나를 하면 뭔가 제동을 걸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걸 이제 정지시킬 los efectos de este envejecimiento, 이 고령화에 대한 교과라고 하면 이상하죠. 여파를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자, 이게 pasan por,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 envejecimiento 고령화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medidas, 이 방법들이요. pasar por, 이제 뭘 넘어서서 alcanzar acuerdos de estado, 국가적인 협력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impulsar, 뭘 추진하는 거죠? políticas activas, 뭔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 나이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정책을, 그러니까 왜 나이가 더 많아지면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 차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그런 정책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을 통해서 이 고령화의 여파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 1번 보면은 요양시설은 나오지 않았고, 인구 노령화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봄 서비스 향상 방향은 안 나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앞에서 조금 언급은 해주었죠. 이번 제도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번은 길이는 길었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많이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En general, 일반적으로 los hispanos,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no planean,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demasiado, 심하게, 많이 세우진 않아요. su tiempo libre, 여가 시간을 많이 계획하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prefieren disfrutar del momento presente,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을 선호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hacer las cosas de un modo espontáneo, 뭔가 어떤 한 일들을 뭔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sale, 나갑니다. con el pretexto, 어떤 구실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구실이냐면요. visitar a los amigos, 친구를 방문하거나, comprar을 알고 뭔가를 사거나, 또 pasear por las calles, 산책을 하거나, 그리고 거리를 산책을 하거나, 이 plazas, 광장을 산책을 하는 구실을 가지고 바깥에 나갑니다. En las calles, 길에는 항상 있어요. mucha actividad de todo tipo, 모든 종류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활동들이 있고요. 특히 en las calles del centro, 그러니까 중심 광장, 중심 거리에는, 이 중심 거리가 무엇을 뜻하냐? como la Gran Vía en Madrid, 마드릿에 있는 그란비아처럼, 또는 en las zonas comerciales, 뭔가 이제 상업존인 어디냐면 como la calle Florida, 여기 가면 상점이 엄청 많거든요. 상업지구. en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calle Florida, 여기 거리 같은 그런 이제 중심 메인 거리들에는 이제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죠. 많은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고, pero la plaza 광장이죠. 광장은 es un lugar, 어떠한 장소인데요. 어떤 장소냐면 muchos prefieren,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장소인데, para ir de paseo. ir de paseo 하면 산책 가다죠. pasear 동사로 쓸 수도 있고, dar un paseo, 산책하다, 이런 것들 쓸 수 있어요. En casi todas las plazas, 모든 광장에는 있습니다. bancos y árboles, 의자, 벤치하고요. 나무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문제가 조금 치사했다. 이렇게 한 문장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자, 모든 광장에는 벤치하고 의자는 있는데, algunas, 몇몇 개만 뭐가 있어요? fuente, 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광장에 분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몇몇 개의 광장에만 분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 1번인데, 사실 이제 내용이 쉬웠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낼 자리게 따로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보면, La gente va a la plaza para sentarse.
사람들이 센타르는 앉히는 거죠. 센타르세 하면 앉는 거고요. 그래서 앉기 위해서 이제 광장에 가고요. conversar 말하거나 또는 simplemente 그냥 심플하게 단지 para mirar a las personas 사람들 mirar 구경 look에 해당하죠. 구경하러 보러 갑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들? que pasan 지나가는 사람들 보러 광장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다. En algunos pueblos 어떤 동네에서는요, 어떤 마을에서는 la gente juega allí 거기에서 jugar 자 보시면 jugar 원래 jugar 동사는 jugar al fútbol, jugar al tenis 이렇게 jugar a 하고 뒤에 어떤 종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jugar a diferentes juegos 다양한 juego 게임들을 합니다. 뭐 같은 게임이요? el 도미노나 las cartas 카드 게임들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이제 내용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살짝 조금 치사했죠. 그러니까 몇몇 개의 광장에만 분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게 오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나온 내용이라던가 광장이 나왔던 내용이라던가 이런 독해 부분은요. 사실 뭐 사회 문화 부분은 좀 평이하게 나왔고 문제도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 난이도가 좀 평이했고 근데 주제 찾는 문제는 이제 독해가 양이 길고 또 새로운 단어들도 조금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9번이나 15번 문제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그래도 80점 이상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올해 이제 시험 추세를 보면 접속법이 그리고 독해 길이나 량, 어휘량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잠시 보셨다면 스페인어 이제 독해 연습 많이 하시고 접속법 꼭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